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뉴로하모니 마케팅, STP 전략하고 스왓 전략, 그 다음에 스왓 전략을 적용한 사례, 그리고 몇 가지 성공 사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뇌파 이쪽 사업에서 아마 처음으로 요 뇌과학을 마케팅에 접목시키는 STP 전략의 스왓 전략인데 재밌게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먼저 해야 할 일이 이거 같아요. 네, STP하고 스왓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사업을 할까? 누구한테 갈까? 이걸 누구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펼칠까 했을 때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방법을 쓰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컨셉 노출인데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아주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FGI예요. 그 다음에 이제 STP 전략으로 갑니다. 그러면 FGI가 뭐냐면 시장조사 방법인데요. 뭐 설문조사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뭐 실험도 있고 관찰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 사업단 뭐 지사장님도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실 텐데 여섯 여덟 명이 모여야 돼요. 네, 본부 및 지사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여섯 명, 뭐 적어도 괜찮습니다. 세 명, 네 명, 다섯 분이 일단 모여야 돼요. 모이셔서 동질적인 집단의 면접 대상자가 2시간 정도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니즈나 욕망 등을 추천하는 방식인데 같이 모이셔가지고 표적 집단 면접, 우리 뇌파가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다, 누구한테 필요하다,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모이셔서 이런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네. 토론과 쌍방향 상호작용 강조되기 때문에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이라는데 첫 번째 해야 할 일, 11월 달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모이셔야 돼요. 모이셔서 한두 시간 정도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하시면서 어디가 필요할까? 누가 이걸 원하더라? 니즈나 욕망, 요거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계속 토론하시면 먼저 어떻게 해야겠다? 이 감이 좀 생기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요거를 이제 세분화 시켜야겠죠? 예, STP 전략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S 보겠습니다. 고객 니즈를 조사 분석해서 몇 개의 기준들로 시장을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T, 타겟팅. 세분 시장들 중에서 예, 우리의 능력과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P. 네, 선정된 목표 시장 내에 있는 여러 경쟁 상품이나 브랜드들과 비교하여 자사의 상품이나 브랜드를 잠재 고객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네, 누가 어떤 분이 낙서를 하고 계신데 네, 낙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웠습니다. 네, STP 전략 첫 번째, 세그멘테이션, 니즈를 조사 분석해서 시장을 세분화시키고 그 다음 다 못합니다, 여러분. 다 못해요. 오늘은 의료기, 뭐 내일은 뭐 학원, 또 내일은 뭐 치매, 그 다음 날은 뭐 ADHD, 그 다음 날은 뭐 영재천재,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타겟팅을 잡으시죠. 타겟팅. 네. 타겟을 여러분들의 능력, 그 다음에 경쟁 상황, 그 다음에 시장 상황 등을 봐서 가장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목표 시장을 한 개만 선정하십시오. 네, 한 개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먼저 시장 세분화부터 보겠습니다. 전체 시장을 주요 기준에 의해 여러 세분 시장들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세분 시장은 기업의 마케팅 노력에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들로 구성된 동질적 집단이고요. 세분 시장의 특성을 확인하고 세분 시장별 프로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죠. 세분 시장별 프로파일을 작성해야 돼요. 예, 어떤 시장, 어떤 시장, 어떤 시장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예, FGI 여러분들이 모이셔야 돼요. 5명, 6명 모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나눠야 돼요.
시장을 무조건 나눠서 요거를 파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세분 시장별로 차별적인 제품 및 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을 세분화합니다. 분야별로 마케팅이 다르겠죠. 또 분야별로 자료도 이제 만드는 자료도 달라야 하고요. 그다음에 분야별로 같이 갈 사람들, 도움을 받을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야 할 일, 시장을 세분화시켜라. 첫 번째는 모여야 한다. 이 사업을 같이 하시려는 분들끼리 모이시고, 두 번째는 시장을 세분화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지역적으로, 예, 어떤 구, 동, 그다음에 인구 밀도, 도시, 뭐 교회, 그다음에 시골, 뭐 지리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인구적으로 뭐 연령 보시면은 뭐 아동, 청소년, 중년층, 고령자. 나는 아동만 하겠다. 그럼 당연히 학습시장이겠죠. 뭐 중년과 고령자 이쪽으로 가시면은 치매나 경동인지 장애나 정신 건강 쪽에 더 맞고요. 그죠? 네, 직업, 직종도 있는데 여기는 의료계 쪽이 맞을 것 같고요. 소득은 연간 2천만 원 미만 이상, 5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이상. 다 이렇게 요 틀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심리, 어떤 개성 있는 사람들이냐, 자신감 있냐, 사교적이냐, 융통성 있는 분이냐, 약간 공격적인 분이냐, 그다음에 행태, 사용 빈도도 추구 편의, 어떤 사람은 이제 품질, 어떤 사람은 서비스를 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경제성을 원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편의성, 신속성을 원하는 분이 있겠고요. 제품에 대한 태도도 정말 열광적인 분도 있고, 긍정적인 분도 있고, 무관심한 분도 있고, 부정적인 분도 있고, 적대적인 분도 있고, 충성도도 없는 분도 있고, 중간 정도인 분도 있고, 강하고 절대적인 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시장, 그 다음에 FGI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당연한, 예, 아주 많은 니즈나 이런 걸 발견했을 때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파악하기 전에 일단 시장 세분화부터 요 틀대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팅 들어가면 타겟팅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 예, 한 가지만 하셔도 돼요. 그 예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의료기, 뭐 뉴로헬스, 브린트, 뭐 브라빈트가 이렇게 있는데 요 상품들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하시면서, 예, 세분화를 한번 시키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타겟팅을 한번 볼게요. 이제 시장을 이제 세분화 시켰어요. 그러면은 내가 꼭 하고 싶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나는 역시 치매 쪽이야. 나는 학습 쪽이야.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 표적에 대해서 가야겠죠. 각 세분화했던 시장의 매력들을 평가하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목표 세분 시장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하세요, 여러분. 하나. 네, 여러 개 하지 마시고요. 우리 뉴로하모니를 보면은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저기도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력도를 한번 보는데 타겟팅, 표적 시장, 목표 시장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쟁 상황이 어떠한지. 두 번째, 대체 상품이 많은지. 그러니까 경쟁이 많아요. 힘들겠죠. 요 경쟁 상황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파악하려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타사 제품하고 툴을 좀 만들었습니다. 비교 툴. 예. 그 다음 대체 상품이 많은가. 우리 거 안 써도 돼. 근데 뉴로하모니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수익이 얼마나 나올까? 이 세 가지를 한번 보는 거죠. 한번 볼게요. 경쟁 상황. 첫 번째, 타사 경쟁 제품 비교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예. 뉴로 피드백이고요. 저희 상품이 이제 뉴로 하모니고
요 학문 용어가 뉴로 피드백이죠. 예, 뉴로 피드백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인지. 뇌파 검사기는 좀 있는데요. 뉴로 피드백으로 이렇게 의료기나 일반 제품을 하고 있는 곳이 여러분이 아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경쟁 상황 없진 않지만 거의 없다. 이렇게 시장에서 경쟁 상대가 없는 시장도 드물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제일 저희가 타사 제품하고 비교하는 게 요 DTC죠. DTC. 네. 그다음에 AI 기반 DTC라고 하죠. 뇌파 자동 조절 기술이에요. 이게 타사와의 차이점이에요. 타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의 차이점이 AI 기반 DTC입니다, 여러분. 임계값 동적 조절 기법이라고 하죠. 다이나믹 디솔트 컨트롤. 그래서 개인 맞춤형 뇌파 자동 조절 기술이에요. 실시간으로 1초를 256번 잘라서 실시간으로 그 사람의 뇌파를 따라가면서 뇌를 조절한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뇌파는 계속 끌어올리고 나오지 말아야 할 뭐 델타 세타파는 줄여주는 그 다이나믹 디스크 컨트롤이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DTC 하면 여러분들 모르니까 개인 맞춤형 뇌파 자동 조절 기술이다. 네. 예, 요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맞춤형 뇌파 자동 조절 기술. 그 다음, 여기 또 이제 파나톡스 제품하고 타사 경쟁 제품 비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뭐 건식 이제 제품도 좀 몇 개 나오지만 투 채널, 예, 여기 뭐 두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토콜 저희가 8가지를 하고 있고요. 뇌파 조건 설정은 제가 자동으로 하고 있고, 임계값 설정 방법은 저희가 AI 기반으로 자동 조절 방식을 하고 있고요. 훈련 방식은 신경회로 조절 방식이고, 훈련 프로그램 방식은 비작업과 작업 기반의 프로그램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미지 테라피가 적용되어 있고, 자기 최면이 적용되어 있고, 호흡 훈련 적용되어 있고, 인지 학습 속도 언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건강 증진, 호르몬 밸런스 같은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요. 타사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훈련 프로그램 방식도 비작업 게임 프로그램 방식이고요. 그다음 훈련 방식도 특정 지점 조절 방식이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AI 기반 DTC라고 하면 여기는 그냥 수동 조절 방식입니다. 이 타사 경쟁 첫 번째 경쟁 상황이 어떠한가? 없다. 근데 이런 걸 모르시면 비슷한 거 많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비슷하나 비슷하나 절대 비슷하지 않습니다. 해외 이제 FDA 인증된 요 ADHD 비약물성 치료제 같이 비교한 겁니다. 저희는 뇌파를 이용한 뇌 직접 훈련이 되겠습니다. 뇌파를 이용한 뇌 직접 훈련. 여기는 게임기를 통한 뇌 간접 훈련. 오락 게임이죠. 예. 기기를 움직여서 하는 장애물 경주 게임이고요. 예. 이렇게 뭐 닌텐도 방식의 게임 컨트롤 기기. 예. 그래서 그냥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뭡니까? 작업 기반 기능성 게임. 그러니까 작업 기반이라는 것은 뇌가 부위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뇌파 훈련한다고 해서 기억력이 좋아지거나 갑자기 뭐 공간 지각 능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뇌파 훈련하면서 기억력을 끌어올리는 요 게임을 같이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작업 기반이라고 합니다. 뇌파 훈련하면서 뉴로 피드백 하면서 기억력 올리는 공간 지각 끌어올리는 인지 능력 끌어올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 인지, 운동, 기억, 뒤집 등과 같이 관련된 특정 신경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작업이나 게임을 하면서 뉴로 피드백 기술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걸 작업 기반 뉴로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작업을 같이 하면서 이미지 테라피 하면서 뉴로 피드백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로 피드백이 이제 뇌파 바이오 피드백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뇌라면 이미지 테라피는 몸까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경쟁 상대는 여러분 있다 없다 있죠. 하지만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럼 대체 상품이 많은가? 대체 상품은 약밖에 없죠. 예, 약이죠. 또 뭐가 있죠? 비침습 방법인 TMS. 예. 그다음에 약물은 부작용이 심각하잖아요. 효과는 그때뿐이고요. 일시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비침습 들어가면은 이제 미세 전류나 예, 경두계 자기 자국술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어때요? 부작용이죠. 예. 저희도 비침습이지만 저희는 부작용이 전혀 없고 여기 머리에 뇌에다가 자기장을 계속 쏘고 있으면 여러분 미세 전류를 계속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저희는 실시간으로 뇌파를 따라가면서 개인 맞춤형 뇌를 자동 조절한 기술이 있는데 여기는 실시간으로 안 가잖아요. 네. 미세 전류, 그다음에 자기장을 뇌에다 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뇌파가 확 바뀔 텐데 뭐 이게 그 뇌파에 맞춰서 자동으로 미세 전류를 보내거나 자동으로 이 실시간 뇌파를 따라가면서 자기장을 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성인에게만 이걸 허락해놨지 소아나 아이들에게는 이거 안 해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상품이 많은가? 뉴로 피드백의 대체 상품은 없다. 부작용이 없는 상품. 이렇게 효과가 강력한 상품은 없다고 봅니다. 얼마나 수익이 나올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라톡스와 타사 차이점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뇌파 측정기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죠. 예, 투 채널로 최초죠. 국내에 없죠. 예. 그다음 뇌파 바이오 피드백 의료기로 치료죠. 치료 실손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뉴로 피드백으로 실손 보험이 적용되는 거 국내에 없죠. 그다음 자체 기술 개발, 자체 AS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하는 곳이 저희 파락도스가 23년째 하고 있고 이제 거의 안 된다는 건 이제 스타트업 예, 이제 시작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100만 건의 빅데이터 이제 시작했으니까 없죠. 200여 편의 임상 논문 이제 시작했으니까 없죠. AI 기반 DTC 뇌파 자동 조절 기법 이거 없죠. 비대면 원격 관리 특허 등록 저희가 했죠. 없죠. 작업 기반 이미지 테라피 뉴로 피드백 없죠. 실시간으로 훈련 레포트 나오는 거 없죠.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된다. 저희가 타사 의료기를 쓰시던 분들이 저희 거 보고 그 다음에 타사 의료기 뇌파기를 쓰시던 의사분들이 선택을 바꿔서 저희 파락토스 거를 구입하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타사 거 하시는 뇌파 분석지도 한번 보시고 훈련 프로그램도 한번 보세요. 확실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타겟팅. 예. 첫 번째가 경쟁 상황. 대체 상품 많은가? 얼마나 수익이 좋을까? 일단 세분화시킨 다음에 내가 가야 할, 내가 타겟팅할 시장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공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뇌센터 타겟팅 사례입니다. 회원 수가 165명이 돌파했어요. 어디냐?
여기 HK라고 돼 있죠. 예. HK가 165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홍콩입니다, 여러분. 홍콩. 홍콩 센터가 165명. 연길 훈춘 센터가 20대 20명, 28명, 27명. 그다음에 서울에 이제 공공군 센터가 있는데 40명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제 한 33만 원 정도 받거든요. 예. 뭐 다르겠지만 그냥 보통 잡아서 30만 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0명이다. 그러면 월 수익이 1,200이 되겠죠. 훈련 수익만. 근데 상담 수익은 여기에 빠진 거고 또 한두 분께서 제품을 또 구매하시겠죠. 그러면 판매 수익도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달에 뭐 1,200 정도면 좋죠.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홍콩 센터는 165명이에요. 근데 여기가 침사추이라는 홍콩 중심가에 있는데 이 회원비가 제가 100만 원을 알고 있어요. 100만 원. 그 얼마입니까, 여기? 한 달에. 예.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일단 타겟팅을 잡는 거죠. 타겟팅은 연령별로 해서 학생입니다, 여러분. 학생. 학생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코트라에서 아주 감사하게도 코트라에서 코트라 홍콩 무역관 코트라에서 저희 누루 하모니를 분석해서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뇌파 훈련 기술을 통해 학습 장애를 치료하고 1. 두 번째, 학습 능력 향상입니다. 그래서 타겟팅을 뭘로 삼았냐? 학생이다. 그러면 두 개로 나눠지겠죠? 뭐예요? 학습 장애. 두 번째, 학습 능력 향상. 한국의 뇌파 훈련 기술 관련 발전으로 홍콩 시장 공략도 기대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뇌파 훈련 기술이 발전했다. 이게 저희 파락톡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락톡스. 네.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홍콩 센터의 타겟팅. 연령층하고, 연령층을 아동으로 선택했고, 교육 시장을 선택했다. 교육 시장에서 학습 장애인, 그 다음에 학습 능력 향상. 그랬을 때, 이 시장을 타겟팅을 하고, 홍콩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돈 얼마나 많이 쓸까?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래서 홍콩 1등입니다, 여러분. 네. 읽어볼게요. 홍콩에서 읽기장애, 발달지연, 언어장애, 정서장애 등 병증을 확진한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으로 통칭하고 있다. 예, 특수교육자. 홍콩 입법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 19년 학기에 특수교육 대상의 학생은 한 4만 9천 명 집계됐으며 만 18세 전체 인원의 7.9%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중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학생과 자폐증 학생 인원수는 2014, 2015학기 86%에서 94%까지 증가한 거의 한 10,000명 정도 되겠죠. 네. 요 첫 번째 학습 장애 쪽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좀 하려고 하는 학습 능력 시장 두 번째죠. 뇌파 훈련은 뇌파를 측정한 헤드셋을 착용해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일반 학생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학습 능력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 2016년 홍콩 HSBC 은행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콩의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한 지출이 연간 기준 약 102만 홍콩 달러에 달하며 전 세계 중 1위를 차지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홍콩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아끼지 않은 성향이 있어 홍콩 교육 관련 시장에 매우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예, 벤치마킹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홍콩뿐만이겠습니까? 저희 한국 또 둘째 가면 서러워하지 않죠. 이 교육비에다가 전혀 저희도 아끼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홍콩 센터가 어떻게 성공했냐? 홍콩 센터는 여기 홍콩 센터인데요. 저희 뉴로하모니로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여성분들의 피부 마사지 샵이었어요. 피부 마사지 샵. 피부 마사지 샵이었는데 이분들의 니즈, 이분들의 욕구는 뭐냐면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하고 아이들 공부 못하는 저기 문제 있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정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니즈나 관심이 많은 거죠. 그거를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홍콩에서 오셨죠. 이분들인데 어떻게 오셨냐면 뉴로 피드백을 선택하고 전 세계 뉴로 피드백 제품을 다 비교한 다음에 뉴로 하모니를 선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자페아, 예, 자페 스펙트럼 아이를 2년 만에 정상으로 만들고요. 네, 2년 만에 정상으로 만들고 그 친구가 학교에서 전교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기적을 만들었어요. 기적도 아니 당연한 거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에 소문이 났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회원수 165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타겟팅, 연령 교육시장 받고 지속 가능한 시장인가? 당연하죠. 교육시장.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을까? 네. 당연히 여기 시장조사기업 KPMG가 2019년에 진행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조사 보고에서 홍콩이 첨단 도시로 발전한 여건에서 홍콩 시민의 의견을 조사했는데 뭐 43%가 혁신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 혁신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 예, 홍콩에서 혁신 기술을 통한 학습에 대한 잠재 수요가 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학과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거를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제가 또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만 보겠습니다. 사례. 2019년 8월 설립된 홍콩 뇌파훈련 센터 브레이브레인은 4살에서 15살 ADHD, 자폐증,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주요 대상으로 이게 이제 타겟팅입니다. 그죠? 뇌파훈련을 통해 집중력, 반응, 영어학습, 속도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코로나10 이제 이게 2019년도 자료죠. 20년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치료를 받기 위한 외출이 어려짐에 따라 뇌파훈련센터는 한국 뇌파훈련 기기를 수입해 학생들이 집에서 게임을 통해 가족과 편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기기를 제공했다. 그래서 이제 판매까지 한 거죠. 그래서 저번 달에 요 중국에 저희가 판매로 나간 것이 1,500대입니다. 네. 뉴로하모니 S20 통틀어서 1,500대가 나갔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네.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저희도. 이게 지금 10월 22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난독증, 경계선 지능 학생이 3년에 5배, 7개 껑충. 그죠? 3년 사이에 7배가 늘어났다. 난독증 상담 받는. 이걸 여러분들이 타겟팅으로 삼으세요. 아니면 경계선 지능아. 아니, 난독증 하시면 되고요. 경계선 지능아. 하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 난독증을 치료할 수 있는 경계선 지능아 IQ 70부터 85죠. 요 IQ를 올릴 수 있는 경쟁 상품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IQ를 올릴 수 있는 상품 있으면 여기 채팅창에서 써주세요. 예. 그 다음 대체할 상품 뉴로하모니가 아니더라도 IQ 올라간다. 예. 수익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 경계선 지능아가 몇 명인지 아세요? IQ 70부터 85. 그러니까 특수학교는 장애인은 아니죠. 일반 학교에 가요. 그래서 반에서 꼴찌에서 1등에서 3등, 5등 정도 꼴찌에서 이런 애들이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결혼을 하기 어렵고요. 직장 생활하기 어렵고요. 군대를 가더라도 뭐 관심사병이고요. 사회에서 무시받고 상당히 우울해하거나 자살 확률도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19살 밑으로만 그러니까 고등학생까지 몇 명이냐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몇 명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몇 명이냐면 여러분 80만 명입니다. 여러분 80만 명. 네, 80만 명. 생각해 보는 거죠. IQ 올리는 경쟁 상대 없고요. 대체할 상품도 없어요. 수익성이요? 이 80만 명의 우리 전두엽이 여러분 17살까지 다 발달하기 때문에 이거 다 IQ 올리는 거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50만 원씩만 해볼게요, 여러분. 한 대씩 팔았다. 예. 그럼 수익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400억입니까? 4천억입니까? 이 시장을 누가 하고 있냐면 아무도 없는 시장이죠. 아무도. 홍콩 센터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반 상품. 간절하거든요. 뭐 의료기도 간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병원에 따라서. 하지만 저희 상품이 가장 간절한 곳, 가장 니즈가 원하는 곳은 삶을 바꾸고 싶고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질환 중에 하나, 경계선 지능이라는 하나의 타겟팅만 삼아도 독점적인 사업이 가능하고 수익은 어마무시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몇 년째 얘기하고 있지만 안 하시니까 네. 이거 하십시오, 여러분. 예. 교육청 자료 드릴게요. 기초학습 부진화 대상 자료 경기도에 했었고 제가 대구에서도 했었죠. 그 자료 갖고 경계선 진흥아분들 80만 명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다 약 드시고 약. 예. 약을 한 주먹씩 드세요. 약 한 주먹.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유튜브에다가 경계선 진흥아 딱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 예. 약을 먹으면 여러분 IQ가 100으로 올라갑니까? 예, 이 시장입니다, 여러분. 타겟팅 삼으십시오. 네. 그 다음 포지셔닝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에 넣어야죠. 타겟팅 삼아서 그분한테 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도 이제 기억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딱 들어가서 기억이 되지 않잖아요. 계속 두 번, 세 번 듣고 인지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미팅했던 분들에게 한 번 설명했어요. 아, 그 사람 평가하지 마시고요. 두 번 미팅하고 세 번 미팅하고 네 번 미팅해서 알려줘야 돼요. 네.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우리의 포지션을 기억시키는 과정입니다.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 우리 경쟁 제품이 없으니까 명확하고 차별화되고 바람직한 위치에 자사 제품이 자리 잡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이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뭘 하냐? 고객 세분화해서 니즈를 파악하고 맞는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치매에 하면 치매에 대한 정보만, 경계선 진행하면 IQ, 이쪽에서만,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영재, 천재, 뭐 뇌에 대해서나, 그 다음에 우울증이면은 이런 증상에 관련돼서 이 니즈에 맞게끔 정보를 찾아서 공유를 하셔야 하는데 여러분 공유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카톡,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등등등 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아는 사람이 많은가 모르는 사람이 많은가. 여러분 사업할 때 아는 사람에게만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이 연락 오고 모르는 사람을 더 개척하고 만나야 되는 시기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로 하시나요? 네이버 블로그. 예.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유튜브 이걸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페이스북 하는데 저희는 뇌에 과학하자는 거죠. 뭐 맛있는 뭐 맛집 사진 뭐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겠으나
이거 하지 말고, 네.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예. 그다음에 매일매일 카톡, 예. 자료 만들고 자료 찾아서 공유하고. 제가 하는 건 지금 요거, 이거, 이거, 예, 틱톡 4개. 틱톡은 제가 지금 1,400명이 넘었고요. 유튜브도 지금 1,230명 오늘 돌파했고요. 네이버 블로그도 일주일에 하나씩 글 올리고요. 카톡은 하루에 뭐 3번, 4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려야죠. 아는 사람에게 알리지 마시고요.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야죠. 사업하기 얼마나 편해졌다는 겁니까? 예, 사업하기가 너무 편해졌어요. 어떤 동영상은 성공하기가 너무 좋대요. 예, 정보를 찾기가 쉽고 전달하기가 쉬워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뇌 관리사 아니 사업 설명을 해요. 사업 설명 한다고 이거 저기 이미지 만들었어요. 홍보해야죠. 홍보를 어디다 합니까? 뭐 교차로 광고 같은데 이제 안 봐요. 이제 그런 데는 다 유튜브 봐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데 보죠. 근데 이걸 안 하시면 이걸 안 한다? 어디다 홍보하십니까? 전화로 아는 분에게만 뭐 그러니까 그건 2000년대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 사람 모으는 거고요. 지금은 전부 다 이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 순위 1등이 어딥니까? 유튜브가 1등이잖아요. 네.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STP를 한번 봤습니다. 예. 나누고 시장 나누고요. 타겟팅 하나만 정하세요. 하나만 하세요, 여러분. 타겟팅. 그다음 삼으셨으면 그쪽 전문가가 돼서 계속 알리고 전문가가 돼야 돼요. 치매에 하면 치매에 대한 공부도 하고요. 사례도 만들고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개설해가지고 올리고 공유하고 하는 거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분석,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WOT에서 수학 분석이에요. 예. 스트레스, 어너스, 예. 아퍼튜니티, 스렛 이렇게 4가지 보는 건데 첫 번째가 강점. 우리 회사의 강점이 뭐냐? 두 번째, 소비자로부터 오는 약점이 뭐냐? 그다음, 지금 기회냐? 아니면 이거를 위협하는 요인이 뭐냐? 요 4가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내부 환경을 분석해서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예, 내부와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요. 이를 토대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죽이고 그렇죠? 이거를 올리고 이건 내리고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네, 이거 수학 분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강점이 뭐가 있습니까? 뉴로하모니의 강점. 뉴로하모니 약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파라톡스는 기회일까요? 근데 이 기회를 좀 위협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글로 써보셔야 돼요. 뉴로하모니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강점, 여러분 개인의 강점, 개인의 약점 써보시고요. 그 다음 환경에서 예, 지금 기회 요인이 뭔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위험 요인이 뭔지 소비자의 강점은 뭐 자기 한번 예를 들면 소비자로부터 들어오는 강점 많이 알고 있다. 예, 뉴로하모니에 대한 박사다. 예. 근데 약점 영업을 안 해요. 네. 아는 건 많은데 영업은 못해. 네.
하여튼 이런 거 외부 환경에서 유리한 기회 요인. 내 외부 환경에 도와줄 분이 많고, 예. 이 근처에 뭐 학교도 많고, 예, 병원도 많고, 뭐 이런 거 한번 적어보시고. 위험 요인. 지금 내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 예. 그리고 나에게 방해 요소, 예, 해야 할 일, 다른 일, 뭐 해야 할 일. 이거 한번 적어보시고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걸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걸 수학 분석이라 합니다. 네. 그래서 SO 전략, S하고 O죠. 그래서 강점을 살려 기회를 얻는 전략이고요. ST, 강점을 살려 위협을 극복하는 전략. 네. WO, 네. 약점을 보완해서 기회를 얻는 전략. WT 전략, 약점을 보완해서 위협을 극복하는 전략. 네. 보겠습니다. 실제 코트라에서 저희 뉴로하모니를 아까 홍콩 센터 분석할 때 코트라에서 요 수학 분석을 해본 겁니다. 감사하게도 코트라 홍콩 무역관 그쪽에서 수학 분석을 저희 누르하모니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타겟팅은 학생, 그죠? 그 다음에 연령층 아동이었고 학생 교육시장이었고 학습장애나 그 다음에 학습 능력 향상 이쪽으로 잘 잡았죠. 장점은 뭐냐? 우리 누르하모니의 장점, 예, 학생의 주의력 반응력을 높이며 학습 능력 강화 가능하다. 그 다음 학습장애야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학습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가 대단하냐? 경쟁사가 없다. 대체 상품도 없다. 벌써 홍콩에서는 벌써 이게 너무 많이 펼쳐져 가지고 소문이 나서 코타에서 그냥 분석을 해버리잖아요. 약점이 뭐냐? 예, 돈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여러분, 이 약점 어떻게 극복하면 됩니까? 이따 또 알아볼게요. 기회는 뭐냐, 지금? 예. 홍콩 가정의 자녀 교육 중시한다. 이거 한국도 마찬가지죠. 특수교육 대상 시장이 확대됐다. 이거 한국 마찬가지죠. 3년 새에 뭐 7배가 늘어. 그러면 아까 경기선 진흥가 80만 명인데 더 늘어서 뭐 90만 명이나 100만 명까지 될 수 있는 이 시장이 확대가 된 거죠. 코로나 이후 학습 방식의 변경, 집에서 공부한 학생이 증가했다. 이게 이제 기회라는 겁니다. 근데 위험에 하는 요인이 뭐냐? 위협. 미국 뇌파 훈련 기술이 발달에 따라 경쟁이 될 수 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건. 이건 이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따라오는 게 없습니다. 아동의 학습을 과도한 간섭에 관련 도덕적 해이 우려가 된다. 예. 과도한 간섭에 관련. 예. 너무 간섭이 심하다. 이건 저희가 조절하면 되겠죠. 그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건 이제 회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학 분석을 해보세요. 치매다. 우리 누럼의 장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 그 다음에 기회냐? 위협이냐? 위험 요소는 뭐냐? 치매도 상당히 지금 기회가 엄청 크죠. 치매에 대한 인식도 증가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의 개념이 심장에서 뇌로 올라오고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그렇죠? 약점이 뭘까요? 어르신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다루기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근차근 기본 훈련만 한 달. 네. 기본 훈련만 한 달 하는 겁니다.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죠.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수학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타겟팅 삼고 그 시장에 대한 수학 분석을 해보셔야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시사점. 네, 시사점 한번 읽어볼게요. 홍콩에 대한 시사점인데 교육열이 치열한 홍콩의 경쟁적 학습 환경에서 자녀의 학습 능력을 중시하고 혁신 교육을 기대하는 홍콩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뇌파 기기를 통한 학습 훈련 등에 대한 홍콩 소비자의 기대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홍콩의 대학교에서 뇌파 측정 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나 기술과 발전 속도가 한국보다 낮아.
홍콩의 뇌파 훈련 센터들이 한국산 뇌파기를 수입하고 있으므로 기술이 앞선 한국산 제품이 홍콩 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자, 이거는 한국도 똑같은 얘기고 전 세계 시장도 저희 파나톡스가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이 가능하다. 이미 코트라에서 한국산 제품이 기술이 앞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파나톡스가. 네. 다만 홍콩 소비자들에게 뇌파 훈련을 통한 학습 효과 제고라는 생소한 기술 혁신에 대한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기업에서 뇌파 훈련 관련 제품을 수출할 때는 뇌파 훈련에 대한 원리, 제품 사용법, 치료적 효과 1, 2, 3을 설명해 줘야 한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료기 판매에도 어제 제가 한림병원 갔다 왔는데 저랑 같이 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림병원. 특정 과를 또 얘기하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실까봐 또 그래서 거기에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뉴로피드의 원리가 뭐냐요. 예. 그래서 원리 분명히 물어봅니다. 그럼 사용법,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치료의 효과 이거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 생소하니까. 의사분도 생소한데. 그렇죠? 홍콩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증가.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뇌파 훈련 기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집에서 훈련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은 이 점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집에서도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방법이 쉽고 간단한 제품 위주로 상품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네, 긍정적인 내용이 맞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기업 적용 성공 사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2년 연속 수상한 기업입니다. 동일고무, 부산에 있죠. 동일고무에서는 야간 근무자 수면 관리를 위해 뉴로피드백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자 수면 관리를 위해서 참여한 근로자의 50% 이상 수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뉴로피드백은 자신의 뇌에서 발생한 뇌파 정보를 활용해 치료에 유용한 특정 뇌파 훈련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일고무 벨트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받은 2년 연속 받았습니다. 뭘 하고 있냐? 저희 파나톡스로 수면 관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건복지부 나와 있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뇌파 훈련. 여러분 벤치마킹 해야죠. 모든 기업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기업에. 모든 학교, 모든 학원에 다 들어가야 하고요. 전 세계 글로벌로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모든 기업에 프로그램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병원 성공 사례. 네. 2대로 3평 공간에서 1억 5천만 원 달성. 제가 수학 분석을 잠깐 해봤는데 SO 전략 차별화한 거죠. 다른 병원에서는 다 일상 비슷한 거 하고 있는데 뭐 언어 치료, 뭐 미술 치료,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뉴로 피드백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치료로 뉴로 피드백을 하고 있는 발달 장애 이쪽 관련 병원이 없다. 그래서 2대를 구매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차별화가 된 거고요. 차별화가 됐고 다른 병원에서는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에 효과를 보신 부모님께서 맘카페에다가 홍보를 해주신 거죠. 이따가 AI SAS 이 모델을 보겠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소비자 그 행동 모형이거든요. 구매할 때 구매 행동 이론입니다. 주목을 하고요. 흥미를 느끼고 검색을 해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전부 검색입니다, 여러분. 전부 검색을 하는데 검색을 하고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마지막에 공유를 합니다. 공유. 이게 지금 핵심이죠, 핵심. 제품은 누가 판매하는 거냐? 저희는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꼭 하시고요. 인스타그램 하시고요. 네이버 블로그 하시고요. 계속 쌓아놓으라고 했습니다. 전단지 이런 거 다 흩어지는 거고요. 유튜브, 뭐 틱톡, 뭐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거 다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3년 동안 이 사업을 했다면 3년 동안 유튜브에 쌓여 있고 인스타그램에 있고 페이스북에 했으면 요 검색하면 딱 나올 수 있도록 자료가 만들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시면요. 매일 새로 와요. 매일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검색을 하여 무조건 검색합니다. 검색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유튜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네이버도 안 하시잖아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시간 금방 가잖아요. 예. 저도 2000 유튜브요. 코로나 때부터 했어요. 못 만나니까.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1230명이 됐어요. 뉴로하모니 검색하면 나 혼자 하니까 그냥 저한테 검색하고 전화 오고 만나러 오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공유가 중요해요, 공유. 이 공유. 소비자 행동. 마지막 단계가 공유예요. 이렇게 맘카페에 병원에서 올리거나 우리가 막 하는 것은 이제 홍보 이건데 느낌 팍 나요. 근데 자별, 예, 개인이 자체적으로 너무 좋아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 사업은 그냥 성공해요. 그렇죠? 그다음 저는 W 예, 약점. 약점이 이 병원이 약간 도시 신도시라 사람이 없는 이제 들어가는 도시에 생겼었어요. 그럼 뭘로 했냐?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뇌파 검사 무료. 네. 여기 보시면은 약점 있잖아요. 비용, 설치 비용이 든다. 아니 뭐 거리가 멀다. 뭐 센터나 이런 데는. 근데 어떻게 극복했냐? 네, 뇌파 검사 무료. 뭐 다른 방법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해서 많은 그 병원에서도 이해가 있었겠죠. 예. 지역적인 한계,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예. S, W, O, T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주민자치 성공 사례입니다. 주민자치 성공 사례. 예. 여기서 제가 뭘 봤냐면, 소비자 공유 판매, AI SAS 모델을 봤습니다. 뭘 봤다? 이걸 봤다는 거죠. AI SAS 중에 이걸 봤다는 겁니다. 예. 이걸 보고요. 이분들이 구매를 하시고 공유를 하세요. 소문이 나는 거죠. 입소문이. 주민자치센터를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 뒷모습만 보시더라도 70대, 80대가 아니고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에요. 이분들의 능력이 뭐냐면 구매력이 있고요. 전파력이 있어요. 이 전파력은 위의 세대, 70대, 80대, 부모님 세대도 이분들이 전달하고요. 아들, 자식들 있죠? 20, 30대 세대에도 이걸 전달해요. 너무 좋더라. 이거 너 해라. 너 지금 이걸로 하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 이거 치매 이거 걸리셨는데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 세대가 50대에서 60대 세대거든요. 이분들이 이분들 타겟으로 삼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예, 지역적으로 공간은 주민자치센터, 연령은 50대, 60대. 그러면 뭐가 생긴다? 요 S 공유가 생긴다. 공유. 예. 2021년 경기도 지원 사업입니다. 55세부터 70세 관내 주민이었고요. 1기, 2기 3개월 과정을 했습니다. 1기 끝나고 2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1기에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서로 막 공유하고요.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럼 2기는 자동적으로 모아지고요. 2기에서 또 막 소문이 또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뭘 해요? 뭘 하냐면 끝나고 구매하시고 서로 공유하시는 거예요. 월수금.
주 3회만 하시면 돼요. 주민자치센터. 타겟팅 삼으십시오, 여러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40% 노인이 지금 전체 65세 이상이 40%가 됩니다, 여러분. 많죠. 노인 인구 많습니다. 비교가 되는 게 아까는 이제 홍콩센터 아동학습 이쪽이었고요. 주민자치센터는 고령화, 지금 50대, 60대 치매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타겟 삼아서 하나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만. 요 용인시 처인구에 동사무소가 여러분 11개예요. 그러면요. 충전 됐다. 곧 음소거하겠습니다. 한 센터에서 9시 타임, 10시 타임, 11시 타임 해서 10명, 10명, 10명 한다고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30명이잖아요. 그러면 11개 동에서 같이 한다면 330명이 훈련을 하고요. 이게 3개월 끝나면 제품을 구매하세요. 그러면 한 100대에서 200대는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입소문이 나겠죠. 어떤 입소문이 나요? 예, 이거 사례입니다. 강사분께서 만드신 거예요. 불면증이 나으셨대요. 예, 불면증이 나왔잖아요. 그죠? 기초활동도 51, 56에서 73, 74. 또 뭐가 좋아지냐면 노화. 네, 여기 그다음에 조울증 같은 이거 조울증. 예. 그다음에 피크 여기 세타파 피크. 근데 싹 없어지고 이것도 맞춰지고 있고 피크 하나가 또 생성되고 있고요. 얼마나 젊어집니까? 그다음 뇌경색. 이분 풀리셔가지고 예, 피크 예. 뇌경색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노화도 예. 여기 기초활동만 보십시오. 피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기억력 좋아지고 이거 예, 뇌파 이렇게 변한 거. 그러니까 참여했던 분들이 기억력 좋아지고 그죠? 뇌경색이었던 분도 좋아지고 노화도 예, 방지되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이게 소문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얘기하신 거는 7만 원, 주 3회 10만 원씩 받아도 된다. 주 5회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받아도 된다는 거죠. 주민자치에서 수익적인 사업으로 가능하다. 만약에 그래서 330명이 여러분 해본다고 했어요. 월에 10만 원씩 내고 주 3회 한다. 얼마입니까 이게? 3,300만 원인데 한 기수가 끝나면은 제품이 100대에서 200대는 팔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본 거죠. 이 엄청난 반응. 그래서 이 꺼지는 불꽃 다시 살려서 주민자치센터 들어가야 돼요. 제 올해 목표가 올해 1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유튜브 하시고 네이버 블로그 하시고 주민자치센터 하나 하라는데 이제 벌써 11월이 됐네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1억 영업자산에 10분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에 1억 판매하신 분이 나타났어요. 의료기죠. 예. 어떻게 사업하시냐면 이분은 사람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예. 모집 안 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 때 모집한 분을 교육시켜서 데모하고 훈련하는데 몇 달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한 교육을 할 거면 하는데 사람 모집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영업을 떼요. 즉 다단계식 사업 방식에서 탈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어떻게 했냐면 2급 교육 듣고 실제 네 본인이 훈련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설치하는 것까지 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는 분이. 근데 저한테 전화를 가장 많이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의료기 사업 하시는데 2급 교육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제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하시죠, 그분도.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 제품을 구매한 병원에서 저한테 전화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1급 교육 무조건 다 들으세요. 서로가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잠 잘 오고 치매도 안 걸리고 하는데 왜 훈련하지 않고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설치를 못해요. 병원에 가서. 그 훈련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이분 어떻게 했냐면 모여서 FGI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시장조사 세분화 시키고요. 신경과부터. 그 다음 가정의학과 타겟팅 딱 잡고요. 서로 나를 도와줄 사람을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내 밑에 지사, 뭐 대리 이런 게 아니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 네. 전화해서 병원 예약 잡아줄 사람. 자료 좀 만들어줄 사람. 예. 뭐 이런 분들을 했지, 뭐 사업자를 모집해가지고 교육하고 했던 분은 아니에요. 그 다음, 지속적인 관심 관리예요. 병원에 대해. 예. 자기가 판매한 병원에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잘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수학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드릴 말씀 거의 다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 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아주 크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원했던 네, 네, 전문 경영인을 모시기로 했어요. 네, 전문 경영인을 모시는데 이제 의료기 분야에 전문 먹어. 경영인이 오실 겁니다. 그다음 교육사업 분야도 전문 경영인이 오셔서 이제 진짜 100억대, 1000억대 매출 상승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회의한 결과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광고도 할 거고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네. 그다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중국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북경에 타나톡스 근무 직원도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늦지 않았습니다. 처음 FGI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하시고요. 그다음 시장 세분화 하시고요. 타겟팅을 딱 하나만 잡으세요. 하나만. 학생 아니면은 치매 아니면 경기선 지능아 아니면 뭐 파킨슨 아니면 뭐 우울증 하나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수학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극복을 할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해서 액션만 하신지 액션 하시고 구매자들이 어떻게 서로 공유하게 할지 요거만 이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다 아실 거예요.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심도 깊게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 이제 내일 모레 민담 본부장님께서 11월 2일 날 3일 날 2일은 이제 검사 설치 교육하고 앱 뇌파 분석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실 거고요. 3일은 훈련 프로그램 설치하고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그 내용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은 내용은 아니고 의사들에게 간호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설치에 대한 이 검사 아니 훈련 프로그램은 제가 또 날 잡아서 한 2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2급 두뇌 관리사 과정이 서울 11일, 대구 18일 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온라인으로는 언제든지 수강 가능합니다. 미국도 가능하고요. 영국도 가능하고 북극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로 피드백 사업을 하시겠다 하시면 여러분부터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뉴로 피드백 하지 않으면 결국 남한테 전화하고 남 도움 받고 그분이 전화 안 받으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네. 이렇게 좋은 뉴로 피드백을 왜 안 하시고 사업만 하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장시간에 지금 이제 9시가 넘었네요. 장시간 주셔서 고맙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아니, 전무님, 그